네,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이 건강 팩트 듣고 왔습니다. 사실 폭염에 대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도 가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러 많이들 가실 텐데 이럴 때 치아가 좋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이 참 그림의 떡이다 싶을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과 치료 방법, 또 치료 계획들 이런 부분들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함께 꼼꼼하게 계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계획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함께할 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승수 원장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가 없다 보면 음식을 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소화를 돕는 침 분비량이 줄어서 소화 장애를 또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질환이 있는 노년층은 영양 불균형뿐만 아니라 참 그 심각한 질환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치아가 미치는 영향이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영양 불균형만 걱정이라면 사실 그나마 다행인데요. 영양 불균형과 더불어서 어금니 쪽에서 씹는 운동이 주는 뇌의 자극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연구로 많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주변 분을 만나실 때 혹은 심지어 가족, 배우자, 손자, 손녀를 만날 때도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좀 정서적으로도 우울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없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영양 불균형뿐만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거나 또 정신적인 건강도 케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치과 치료를 제때 받지 않고 계속 미루다 보면 그 손상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제2의 영구치다 이렇게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중에서 이 임플란트가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하죠. 네, 물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틀니와 브릿지 방식으로밖에 수복할 수 없었던 치아의 뿌리를 임플란트가 치아에 정확하게 1대1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미적, 기능적 역할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일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좀 치아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건강보험 확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건강보험이 확대된 것은 올해 7월부터 만 65세가 넘으신 환자분들께 적용이 됩니다. 평생 2개의 치아까지 어금니, 앞니 상관없이 진행될 뿐더러 아무래도 1인당 2개까지 되다 보니까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러 개를 식립하셔야 되는 환자분들께서도 개수를 좀 넉넉하게 하셔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이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임플란트 하면은 조금 가격이 비싸다라는 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또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임플란트 좀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시술을 계속 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건가요? 제가 만나본 환자분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두 번째는 내원을 몇 번이나 해야 되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것도 궁금하시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수술인데 아프지는 않을까? 이것을 많이 걱정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네 번째 예후입니다. 단지 비용이 싸다고 하루 만에 끝난다고 무조건 안 아프다고 성급하게 결정을 하셨다가 불과 3, 4년도 안 된 임플란트가 탈이 나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네 번째, 예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통증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내원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한 번 또 식립을 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부 건강 매거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6677-0012번 전화 지금 활짝 열려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담아서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빠르게 전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어머니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금니가 왼쪽이 두 개 없으신데 음, 이제 서울에 와서 임플란트 하고 싶어 하셔갖고 하는데 얼마나 병원을 서울을 와야 되나 그게 네.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아드님께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어머님께서는 지방에 계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서울에 자주 모시고 못 올라오시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게 올라오고 싶어서. 네. 네, 어금니 그 왼쪽 어금니 두 개가 지금 없으신데 뭐 내원 횟수를 얼마나 잡으셔야 될까요? 통상적으로요, 한 세 달간 한 총 3회에서 4회 정도 내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 비슷한 사례를 많이 설명드릴 건데요. 그 사례를 직접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내원 횟수를 최소화하면서 버스를 타고 3-4시간씩 올라오셔서 하루 만에 진료가 끝난과 동시에 치아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있다가 완전히 끝나는 그런 과정들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아드님께서도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해외에서도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을 만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는 이미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앞선 형태로 수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세 달간 총 3-4회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자녀분도 얼굴도 보고 싶으실 테니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임플란트에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네, 네, 어머님 좀 TV가 볼륨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여보세요? 어머님 어떤 점이 좀 고민이신가요? 네, 제가 넘어져서 네, 그 앞니가 지금 두 개가 없는 상태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은지, 또 브릿지를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앞니가 네. 두 개가 지금 없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3개월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빼가지고, 예. 네, 선생님께 바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이가 없으신데 앞니는 심미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철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임시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가 빠진 상태일 걸로 생각되고요. 네. 임플란트가 가지는 가장 좋은 점은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릿지를 하게 되면은 양 옆에 네. 치아에다가 치아를 대신 힘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네 개의 치아가 각자를 해야 될 일을 두 개의 네. 치아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반면에 네. 부러진 치아를 임플란트가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되면은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즉 예후가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함과 동시에 바로 치아가 연결되는 기술이 이미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미리 분석을 잘 해서 수술한다면 수술 당일 아주 예쁜 보철물을 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임플란트가 좀 장기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지금 추천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했을 때 자기 치아가 자기 일을 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예후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네. 네, 임플란트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2부 건강매거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관련해서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좀 어르신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고려를 하실 텐데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또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전신 질환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임플란트 좀 수술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65세 이상 환자분들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분들이 많다는 소리인데요. 반면에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해야 될 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굉장히 흔하게 찾아뵐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심혈관계 질환 혹은 뇌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뵐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 없이 발치나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그 질환들을 보니까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골다공증, 뭐 당뇨병, 뭐 이런 질환들 사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갖고 계시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뭐 예방이라든지 치료 목적으로 평소에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약물 복용 환자 어떻게 좀 치료가 되나요? 예, 약물을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은 특히나 혈전 용해제, 아스피린 같이 피를 좀 묽게 하는 성향의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은 임플란트나 발치를 하실 경우에 출혈 성향이 다른 분보다 좀 높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런데 잇몸을 최소 절개하고 가장 안전하게 주변 조직에 손상을 덜 주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즉 디지털 임플란트는 잇몸 절개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네. 그런 분들께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반 임플란트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좀 절개가 지금 뭐 무절개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림과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방법은 잇몸을 절개하고 직접 뼈를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잇몸을 다시 꼬매줘야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붓기가 더 늘고 출혈이나 감염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미리 컴퓨터에서 수술을 다 해보고 정확한 위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할 필요가 없이 바로 수술을 하고 안전하고 굉장히 빠르고 그의 결과로 통증이 없으며 거의 없으며 수루 출혈이나 붓기, 감염 등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혈과 붓기 그리고 뭐 통증, 감염 위험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존의 임플란트보다 무절개로 시행하면서 낮춰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혈을 최소화해준다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살펴볼까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구강 아간면외과 전문의입니다. 가장 임플란트에서 고난도, 복잡한 임플란트를 하는 치과의 한 분과인데요. 제가 다양하고 어려운 임플란트 경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환자분을 보는 데 있어서는 항상 긴장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100%의 만족을 하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수술 수준이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상에서 환자의 잇몸과 치아와 뼈가 모두 제 컴퓨터에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그대로 환자분께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예로 든다면 환자분이라는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도 있고 답도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한번 또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됩니다. 즉 100점짜리 시험을 풀 수 있겠죠. 네, 시험지와 답을 미리 보고 좀 푼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역 02-6677-0012번 2부 건강 매거진 여러분의 상담 2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궁금한 점 담아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관련해서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네, 어머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아, 예. 지금 16살 먹는 중2학년인데요. 네, 남자애가 네. 그 어릴 때부터 난 이가 뜨문뜨문하게 사이사이에 안 나는 이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갖고 그걸 지금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언제 해줘야 되는지 그거 좀 궁금했어요.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16살인데 언제 치료를 계획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먼저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과 진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배열을 이상적으로
만약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유지시켜주고 임플란트가 굳이 안 들어가거나 그 공간을 닫을 수 있다면은 치아 교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치아 배열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 상태를 좀 유지해 주시다가 성장이 완전 끝난 대학교를 들어갈 때쯤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골격적으로 성장이 완료된 시기쯤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인 게 불과 제가 일주일 전에 딱 비슷한 경우의 환자분을 직접 보고 있어서 같은 내용의 상담을 해드린 경험이 있어서 어머니께서도 아마 나중에 더 자세한 상담은 그때 가서 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할머니 되시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손자분 같은 경우는 우선 좀 교정과 전문의를 찾아서 교정에 대한 좀 치료를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병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통은 좀 이렇게 아드님이나 이렇게 며느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머님, 아버님 걱정해서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손자분의 그 치아까지 할머니께서 또 참 체크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임플란트는 뭐 이렇게 젊은 환자는 아직 해당이 되지 않지만 뭐 20, 30대 환자들 골격이 이제 성장을 했다면 임플란트 가능하니까 이런 분들도 전화하셔서 그 치료 계획 좀 고민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걸려온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3인데요. 연세가 꽤 있으시네요.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서 어떤 부분이 예. 좀 고민이세요? 근데요, 네. 제가 아래 위가 다 틀리거든요. 네. 틀린데 위에 거는 괜찮은데 밑에 거는 잇몸이 줄어들어가지고 본드 바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고 이빨이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자꾸 네. 빠지고 위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를 한 2개 정도 심어가지고 틀리를 하면은 네. 좋을까 싶어가지고요. 아버님 지금 틀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틀리한 지 한 3년 돼요. 네, 지금 3년 정도 되셨고 틀니 임플란트를 좀 고려를 하고 계신데 어떨까요? 그렇죠. 네. 틀니에다가 임플란트 틀니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이미 많이 치과에도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틀니는 위에 틀니는 천장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아래 틀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래 틀니 같은 경우에는 혀가 움직이고 치조골, 즉 잇몸뼈가 좀 낮아지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평지 위에 올려놓은 틀니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 2개 내지 4개를 이용해서 틀니를 잡아주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임플란트 지지 틀니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한 6개 정도, 많으면 8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젊으셨을 때의 치아 같은 12개에서 14개의 치아가 최소 개수의 임플란트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틀니 자체가 좋은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단계의 임플란트 지지 틀니가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50년 전 23살이실 때 아버님의 치아를 가지고 싶다면 6개에서 8개 임플란트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긴 합니다. 네. 아버님, 예.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예, 근데 잇몸이 줄어들었는데 돼요, 임플란트가? 네, 잇몸이 잇몸이 줄어들었다고. 줄어드는 경우에 저는 사실은 제가 의뢰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예. 그것이 사실은 임플란트가 안 되는 뼈 상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절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아버님 예. 병원 찾으셔서 틀니 임플란트 좀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좀 틀니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틀니를 오래 사용하면 아무래도 잇몸도 좀 이렇게 줄어들고 좀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뭐 임플란트와 틀니의 또 장점을 결합한 틀니 임플란트도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50년 전 치아로 되돌린다고 하셨나요? 네. 이렇게 또 건강하게 예전의 치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부 건강 매거진 맛있는 음식을 정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건강한 치아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라든지 틀니라든지 치아 건강이라든지 궁금한 점 담아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신질환 환자에게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치료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지 저희가 원리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아마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케이스로 방금 상담 주신 아버님 같이 틀니가 불편하셔서 위턱, 즉 상악골에 8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완전한 치아로 수복해드린 케이스인데요. 제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환자분을 시술하게 될 경우에는요. 잇몸을 광범위하게 절개하고 3차원적으로 복잡한 상악골에 임플란트를 각자 심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뼈이식이 필요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수술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하게 된다면 환자의 구강 상태, 즉 치아, 잇몸, 뼈가 그대로 컴퓨터에 재현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상에서 미리 최적화된 임플란트의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었던 환자분의 가장 걱정거리인 3가지가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플란트를 최적화된 위치에, 즉 가장 단단한 뼈에 최소의 개수를 심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잇몸을 절개가 없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붓기, 출혈, 수루 감염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 제작된 3D 프린터로 제작된 치아를 수술 당일에 연결드리기 때문에 내원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를 걱정을 조금 줄여드릴 수 있고, 네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예후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개수도 좀 줄일 수 있고 통증도 낮출 수 있고 또 좀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화면으로 봐서는 이해가 조금 더 어려운데 그 실제 사례를 보면은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사례와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지금 보시는 환자분께서는 만 46세셨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젊으신 축에 속하시는데 앞으로 틀니를 끼고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서 혹시나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찾아오셨는데요. 네. 멀리서 찾아오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3-4시간을 타고 올라오셔서 저희 병원에 들어오셨었는데 점심은 틀니를 끼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드시고 수술을 하고 난 직후에 저희가 미리 제작된 치아를 수술과 동시에 연결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수술 전, 그다음에 수술 한참 뒤의 사진이 아닙니다. 수술 전에 찍은 사진과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출혈 및 붓기가 거의 없으시고 정교하게 제작된 치아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협심증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스트레스를 가장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 마취도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미리 준비된 상황에서 미리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족감이 높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점심을 드시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저녁은 또 이렇게 교체된 드셨죠. 또 치아로 이렇게 또 드셨다. 좀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보여집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매거진 2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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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어디가 좀 다른- 불편하세요? 저는 아리 위에 다 털린데 네. 아래에 있는 임플란트를 2개를 박아서 고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위에는 이가 전혀 없고 틀니를 하는데 지금 계속
요거 폴리덴트 접촉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진료를 받아봤는데 뭐 인공 틀니를 뼈를 이식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래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니까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그런 게 없이 한다 그래서 문의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도 가능한지 한번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틀니를 사용하시다가 임플란트로 넘어가시는 환자분들입니다. 그 만족감과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고정성이고 틀니는 가철성, 즉 움직이는 보철물인데 그 삶의 질은 아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뼈이식 문제는요. 저희가 컴퓨터상에서 가장 튼튼한 뼈를 찾아서 뼈이식을 최소화해서 수술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상악동, 즉 위턱뼈 뼈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 하더라도 뼈이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뼈이식, 즉 임플란트 주변에만 어느 만큼, 최소한의 양만큼만 뼈이식을 할 것이 미리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틀니를 사용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임플란트를 했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좀 임플란트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부 건강 매거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연결해서 상담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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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님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예, 예, 어머님 지금 예. TV 볼륨이 커져 있는 것 같아요.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이빨이요. 네. 어머님, 예, 네, 볼륨 줄이셨어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예. 어머님 지금 전화기로 통화하시고 에, TV는 에, 볼륨을 이빨이요? 줄여주시거나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아이, 아유, 어머님께서 지금 그 TV와 전화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다가 전화를 끊어버리셨는데, 저희 건강 매거진 2부에 이제 전화를 주실 때는 사실 TV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와 전화기 소리가 조금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TV 볼륨을 줄이시고 저희와 통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저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뭐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좀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과거에는 이를 뽑고 기다리고 임플란트를 또 하고 기다리고 한참 뒤에야 보철물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진료라고 과거에는 생각이 되어 왔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의사 중심의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 환자의 편의를 생각한 진료를 하게 되면서 도입된 것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즉 디지털 임플란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날, 진료 첫날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고해상도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안과 뼈 상태를 모두 컴퓨터로 옮깁니다. 그 상태가 돼서 수술날 오시게 되면은 미리 제작된 치아를 수술 당일날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컴퓨터상에서 보철, 즉 치아 부분이 미리 예상되어서 임플란트 위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최적화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출혈이 없고 그다음에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치아 하나만 뽑으러 가려 그래도 치과 굉장히 무서운데 이런 환자들을 좀 위해서 환자의 맞춤형 치료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발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전화가 좀 끊겼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담 전화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아, 앞니가 쉬운 건데요. 네. 그게 많이 흔들려요. 음. 그래서 그거를 떼어내버리고 임플란트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거하고 틀리나 하고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네, 임플란트. 알겠습니다. 지금 쉬운 앞니가 흔들리는데 이 앞니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환자분께서는 혹시 선생님께서는 앞니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어금니라고 하셨나요? 앞편이요. 앞니요. 앞니인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요. 앞니는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치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앞니는 수술과 동시에 치아가 연결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이 흔들려서 빼게 됐다면은 주변 치조골, 즉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디지털 임플란트, 즉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면은 컴퓨터상에서 가장 어느 부위에 그래도 남아있는 뼈가 튼튼한지를 계산하고 그 위치에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보다 적은 양의 뼈 이식을 하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러면은 지금 흔들리는 치아이신데 뼈 이식이 필요하기는 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확률이 좀 높죠. 네. 그럼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뼈 이식을 한 뒤에 앞니의 식립까지 얼마의 기간을 조금 잡으셔야 될까요? 뼈 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가 식립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술 당일날 뼈 이식과 동시에 치아가 연결될 확률이 높고 그러고 나서 잇몸을 꼬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내원하셔서 치아를 좀 더 심미적인 걸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시면은 네. 끝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좀 뭐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여기 가는 치과마다 그 사진을 찍어보면 안에 뭐 이가 하나 또 대겨 있대요. 네. 살 속에. 네, 그래서 그걸 뭐 대학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치과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 뭐가 또 이가 있다는. 네, 아버님 저는 구강암면외과 전문이라서 사실 아버님 같으신 분들이 제가 예전에 레지던트 시절에 많이 오셨습니다. 과잉치라고 하는 치아가 내부에 있는 것인데요. 임플란트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임플란트와 동시에 안전하게 제거하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대학병원 안 가도 된다고요? 아무래도 구강외과를 전공한 선생님이 있는 병원이라면은 그런 시술은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아닌 거고 실제로 제가 그저께도 비슷한 케이스에 송곳니가 매복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심고 수술 당일날 치아까지 연결해드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뭐 그렇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고요. 상담을 잘 받고 안전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물어볼 수 있어요? 저기요. 아버님, 저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주신 사항을 조금 다시 보니까 이 흔들리는 치아는 뼈 이식이 필요하고 또 치아가 하나 더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과잉치라고 해서 이 부분은 뽑고 좀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02-6677-0012번 전화 계속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어머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이빨에 하마 이거 다 빠져야 되고 뭐 치과를 갔더니만은 네. 이빨을 다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빼가지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은 이빨 씹는 것도 안 되고 네. 잇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씹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내비로 뒀다가 이빨 다 흔들리고 그냥 이빨이 빠지면은 그때 가가지고 그냥 이 뭐지 틀니를 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까지 내비 두려고 그래 좀 그렇고 해가지고 네. 마침 보니까 TV에 일 보니까 이게 네. 나와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56이신데 젊은 예. 나이에 사실 그 치아를 빼라고 하니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네, 원장님과 연결을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어머니, 아유, 56이신데 근심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적극적인 잇몸 치료를 통해서 그 중에서 살릴 수 있는 치아는 무조건 살리고, 그러니까요. 예, 안 되는 치아는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는 다음에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치조골이 이미 많이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가장 튼튼한 뼈에다가 최소한의 뼈 이식 혹은 뼈 이식이 없이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빨이 흔들거리는 게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치아가 흔들린다는 것은 주변에 뼈가 없다는 소리고, 즉 살로 잡혀 있다는 것인데 그거 살이 좋은 살이면은 저희가 냅두라고 하겠는데 대부분 염증으로 인해서 유가 조직, 즉 나쁜 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뼈를 녹이는 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기에 제거를 하고 적극적인 잇몸 치료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치아와 살릴 수 없는 치아를 명확히 구분해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시기를 계속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 너무 안 좋은 상황, 더 비용적으로나 기간으로나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가까운 치과에서 다시 한번 좋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 지방이다 보니까 또 지금 전화 문의해 보니까 강남이네요. 네, 어머님 그렇죠. 저희가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다른 전화들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치아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빼시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좀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02-661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네, 감사합니다. 예, 다름이 네. 아니라요. 왼쪽 요 위에치 네. 이빨을 3개월 전에 3개, 하나는 그전부터 빼졌고 2개는 3개월 전에 뺐거든요. 네. 이게 3개월 전에 뺐으니까, 야, 앞으로는 임플란트를 2개를 해야 된다는데, 야, 2개는 국가에서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2개는 할 수가 있다는데, 네. 이제 입냄이 안 되니까 입냄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2개를 하는데 3개가 빠져갖고 있는 자리가 나서 네. 그 가운데다가 뭔가 만약에 뼈 이식을 해가지고 양쪽에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하는 것도 좀 비용이 덜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임플란트 한 것이나 똑같이 이렇게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투명 같은 것이나 쓸 수가 있는가 아직 안 해봐놔서 네. 궁금해갖고.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께 네.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유, 어머니 그거는 너무 많이 치료되는 방식이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가장 최적화된 위치에 최소의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원칙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단 그 차이가 있다면은 내비게이션 혹은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하면은 보다 튼튼한 뼈에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각도로 앞으로 위에 머리가 올라갈 그 치아 머리가 올라갈 것까지 고려돼서 수술하기 때문에 예후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방식이지만 지속적인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2개의 임플란트로 3개의 치아를 연결하는 브릿지형 임플란트는 매우 널리 쓰이는 방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알아보신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예, 이 그런데요. 브릿지형, 네. 그렇게 뼈 이식을 해가지고 하면은 80만 원만 더 주면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아니, 시간이 조금 많지가 않아서 아니, 다시 아니, 한번 그냥 전화를 한마디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신 방법이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아보셔서 그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또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틀니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금니 오른쪽에 5개, 그리고 아래 위에 앞에 앞니 3개만 있거든요. 네. 이랬을 때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아.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는데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어요. 네. 그 골다공증이 조금 진행을 해서 치과에 한번 갔더니만은 대학병원에 가라 가긴 가던데요. 할 수도 있고 뭐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잇몸이 너무 많이 내려앉았다는 뜻인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골다공증 약을 섭취 중이시고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는 75세 우리 어머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인데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뼈의 괴사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냐면 주로 주사제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으신 분이거나 아주 장기간 동안 골다공증 약을 경구로 투여하신 분들에게 주로 해당되는데 그 비율은 사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 되고 대학병원에서밖에 진료를 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경구 투여, 즉 골다공증 약이 경구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트라우마, 최소한의 손상을 주면서 수술하게 되면은 그 안정성이 생각보다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주사제를 통해서 골다공증 약을 하고 있다면은 역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내분비 내과 선생님이나 혹은 그 주사를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긴밀한 협력하에 대체 약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에 그 다음에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그 약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구 투여, 즉 입으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전화를 드려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린 치료법들에게는 이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수 원장과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2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허리와 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